네, 정부가 잠시 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한 종합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방류시설과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전문가 의견과 함께 이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추가 제안도 담겨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결국 논란 끝에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 종합 보고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담길 것 같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2021년도 4월 달에 일본의 방류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부터 해서 그동안에 추진해온 여러 가지 과정들, 예컨대 실사단이 가서 보고온 것들, 여기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정부 입장은 이전에 2021년도 4월 달 당시 방류계획 발표 당시에 취했던 입장과 변화가 없다. 이 점을 아마 설명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일본의 단독 방류에 대해서 IAEA라는 국제기구가 감독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까지 취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국내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사단이 갔어도 본인들이 어떤 자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받거나 이런 게 없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시찰이 그냥 보러 간 것이다. 라고 어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IAEA 보고서에 준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미미하다, 안전이나 어떤 인체 유해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IAEA 보고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실사단들도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보고 도쿄전력의 보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도쿄전력 보고서를 봤더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면 이 또한 뭐하러 실사를 하러 갔는지라고 이제 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IAEA의 최종 보고서 목차 다음에 보면 보고서로 인해 발생한 결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류의 비판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정부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면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죠, 사실. 이 부분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의 그 심중의 의견은 반대일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셨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따져봤더니 정부 TF에서는 이거 반대할 근거가 없는 거죠. 예컨대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정부 TF는.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제소 검토도 사실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 특히나 IAEA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승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현실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해서 제소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심중과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인접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한 조차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 IAEA 보고서에 나온 그런 문구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이 변호사도 자문 의견을 낼 때 다 그렇게 써요. 이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IAEA는요 사실은 방류를 허락할 권한이 없어요. 허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니네들 방류 계획을 보니까 국제적 안전 기준에 이게 부합하다 안 하다라는 어떤 객관적 사실 평가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류해라 마라 이것은 사실 일본이 결정하거나 국제사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부분이지, 국제기구에서는 내가 봤더니 쟤들 계획대로 된다면 이게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방류해라 마라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너가 방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 이거는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라서 일반적인 보통 자문의 의견 문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나토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계기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만난다면은 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이고 뭐 어떤 답변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정상끼리 만나서 왜 오겠어요? 이제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지금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신데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드시겠지만 잘 설득해라. 입장 변하지 말아라. 이런 뭐 이야기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IAEA 보고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네. 그거는 뭐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신문 사설들 보면 본지의 편집방과 다르다고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그 사설 내용 자체가 이 본지 편집에 다르다고 명시를 해놔야 무슨 법적 문제를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할 어떤 뭐 인체 유해한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몰라. 니들이 방류를 한 사람, 용인 한 사람, 니들이 책임져 이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다액종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그 처리 시설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보고서예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 IAEA 보고서를 가지고 막 이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분석하게 되면 본인들이 방류를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에 와서 설득부터 하는 겁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오케이 하면요. 나머지 미국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반대 안 하고 묵인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묵인하는 하에 대한민국이 오케이만 해주면 솔직히 일본 차원에서는요. 그냥 솔직히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승인 받으러 온다. 승인이 아니라 설득하러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오늘 어젠가 이재명 지사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다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이것이 믿을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나 또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일본 총리냐, 일본 내각이냐. 아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어쩔 수 없다는 거 다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나중에 외무장관을 지냈던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AEA 검증 절차를 거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 기본적인 한계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아무런 일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굳이 17시간이요? 17시간 릴레이 하겠다, 네. 단식하겠다. 왜 17시간만 합니까? 이전부터 해오셨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럼 민주당은 여태까지 저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못 한 거잖아요. 검토를 하셨겠죠. 지금 똑같이 검토를 했겠죠, 이 정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에 이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된 것뿐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어민들 보호입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민주당도 아마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정치 공세 할 수 있죠. 다만 그 공세 수위가 어민들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산업자들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찬성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찬성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대를 했어요. 입장이 바뀐 거는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왜 갑자기 일본 편을 들지라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17시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거라도 해줘야 국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방류의 어떤 방식이 꼭 바다로 흘려야 되느냐? 지금 일본은 바다로 가장 경제적인 비용이 싼 바다 방류를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IAEA 보고서를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지켜볼 시간들을 주자, 달라 이거예요. 왜? IAEA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이 여기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 측의 논거와 IAEA 보고서가 같이 이걸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거 한 4-5달, 아니 6개월 정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반대 입장에서 보고 나서 국민들한테 IAEA 보고서를 또 반대 입장에서 봤더니 믿을만 합니다라고 해야만 네. 국민들의 80%가 불안한 것들이 한 20%까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방류도 늦지 않다. 합리적이잖아요.
자, 예. 국민들의 그 불안은요 민주당이 조장한 측면이 커요. 조장하지 않았다니까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전에 알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무단 방류 됐어요. 그때 국민들 이게 컸나요? 소금 사직에 있었지만 두 번째 2021년도 6월인가 9월인가 국회에서 규탄대 했죠. 당연히 반대하죠. 대한민국 국민 누가 반대 안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분명히 이거 제고해라라고 규탄대 했어요. 자, 그때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이다? 그게 아니죠. 마음속은 반대입니다. 그럼 불가피하다는 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찬성이라고 그건 곡해하시는 거고. 네. 또 하나는 IAEA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이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법하고 바닷물에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 바닷물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대기도 연결돼 있고 땅도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지진 활화산 지역인데 지진 나게 되면 지하에 놓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수증기 부분은 또 비를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바다에 흘려보내는 거다 안전하게 이런 네.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계속 들을 건데요. 일단 지금 정부 발표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대담 좀 이어가 보죠.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강변하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 삶았다고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천명하며 광우병, 사드 선동에 나섰던 역전의 용사들을 소환하겠다는데 기어이 또 한 번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촉구합니다. 해양 투기 계획을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양에 방류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85%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환경 문제로 쟁점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예, 윤재욱, 박광온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들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전에 사드라든지 광우병 이런 사태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의 이야기들, 전략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쟁화하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우려를 아예 간과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요. 지금 민주당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그거를 민주당이 선동해서 국민 80% 이상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겠습니까? 다 국민들 똑똑하세요. 휴대폰으로 다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도 읽고요. IAEA 보고서 이외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논문도 읽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보지 않고 민주당이 선동한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쟁하고 있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윤기천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방류의 방식 중에 한 가지. 그래서 IAEA 보고서 외에 반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방류가 아니더라도요. 기와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고체로 묻어도 어차피 흘러나간다라고 이런 주장들 하시는데 반대하는 과학자 중에 아주 저명한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135만 톤이면 석촌호수 크기입니다. 저장 공간이요. 그 정도는 일본에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거기에 담수를 해서 밀봉을 해버리면 일본이 그거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부도 민주당과 손을 잡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주당한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선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쟁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점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국민만 불쌍하게 됐어요. 예.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렇게 예, 말씀하시죠. 서영주 대변인이 지금 한 이런 말들 민주당에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금 철야의 농성을 하고 필리버스터 10분씩 발언을 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좀 국제적으로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게. 예컨대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거 방류 반대한다. 여기까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리플리지 군군이라 저런 말까지 극단적 말까지 나온 배경은 뭐냐면 과학적인 데이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그건 인정하는데 예컨대 그 방류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정부한테 요구하거나 또는 방류를 하지 말자고 일본에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밝히라고 하잖아요. 이거 반대하냐 찬성하냐. 아니 이런 유치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마음속으로 반대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찬성이나 단어 반대라는 단어를 못 꺼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았어요. 이전에도.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했듯이 이게 일본의 주권사항이죠라고 되묻기까지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아시는 민주당에서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넌 입장이 뭐야 청구냐 백구냐. 이런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거 정치 공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선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어떤 평가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예컨대 자 계획이 IAEA에서 평가한 것은 계획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일본의 계획대로 또는 알프스가 성능이 제대로 발현된다면 문제없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계획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그다음에 이것이 장기간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생태학자들이 조금 더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다음에 여당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저희도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국민이 이거 정치권을 설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산물업자들 지금 보시면 배에 이 팜플렛 붙이고 다니십니다. 그만하라고. 네.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잠시 뒤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뭐 검토 보고서를 공개할지 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개입 의혹이 있었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가의 살림, 이게 또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혹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이제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원희룡 장관의 그 말을 분석을 해보면 네, 중단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네, 중단은 이제 잠시 정지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했던 부분은 백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송 나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토론을 통해서 만약에 서로 간에 의사가 되면 이게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 그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설명을 통해서는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확히 해주면 이 사업에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네, 어떻게 좀 부르셨어요? 원희룡 장관 발언 부분들은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가의 땅으로 종점이 바뀌는 것들은 이게 한 10년 동안 양서면으로 쭉 진행됐습니다. 이게 그냥 국토부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책 사업은 기재부가 들어갑니다. 기재부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타 사업이고요. 거기 KDI가 분석을 하고요. 오랫동안 해서 양서면으로 정해놓은 이 사업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꿉니다. 그것도 참 기괴한데
중학생이 보더라도요 이상해요. 왜 갑자기 10년 동안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정점이 바뀌지? 그러면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럽죠. 그러면 원희룡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백지화하면서 저렇게 성낼 게 아니라 이 차근차근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함이 마땅한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백지화한다.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으니까 이거 꼬투리 잡기다. 왜 우리 김건희 여사를 건들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집에서 애 많이 키우잖아요. 애들이요. 분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요. 막 흐트리트리고 나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린이적인 발상이냐.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 이게 말이 되는가? 뭔가를 들켰으니까 뭔가가 찜찜하니까 백지화를 한 거다. 그런 오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지화는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부분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겠다. 기재부도 들어가고 기재부의 용산이 연계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이 일을 크게 만든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혹 제기 상황에서 뭐 이것이 뭐 조사와 감사와 수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제 중단된 뭐 백지화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통상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성을 며칠 안 되셨죠. 일성을 하신 지가 반카르텔. 그렇죠? 예. 이권 카르텔. 가만두지 않겠다. 철저히 잡아라 해서 차관들 다 대통령실에서 보냈잖아요. 네. 이런 게 이권 카르텔입니다. 갑자기 정점이 바뀌는 이례적인 사건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일가의 땅,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오빠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또 소유한 땅들이 그 종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합리적 의심의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바로 압수수색 해야죠. 구세청 해서 세무조사하고요. 감사원에서 감찰 들어가는 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인데 왜 유독 본인들, 특히나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장모 이런 부분에 관련이 되니까 갑자기 백지화한다면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이 자체를 공정하게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발하면 예. 뭐 수사 들어가겠죠. 고발하시면 돼요. 고발하시는 분이 또 무고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옛날 이해찬 그 전 대표의 연기아 이씨인가요? 그거 완전 예.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게 동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요. 고속도로 기존의 양평 고속도로가 나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그건 2017년도에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이게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뭔가 안 맞는 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예. 변환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타를 지난 이후에 타당성 조사,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변경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된 게 그 보도처럼 뭐 양평 군민들의 혹시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국토부 자체의 평가에서 변경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변경된 동기를 보면은 지금 야당에서 그 제기하는 의혹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같은 땅이 종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점은 저희가 속칭 말하는 그 버스 정류장의 종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종점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점, 저희가 JC라고 하죠. 예. 연결 지점을 말하는 분기점.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땅을 빌려준 것뿐이지 사실은 그 위로 차만 지나다니는 겁니다. IC가 돼야 돼요. IC라는 것은 국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된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나들목이 가능해요.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혜적인 어떤 평가를 받죠. 근데 이거는 지금 종점이라고 평가받지만 여기는 사실은 JC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는 방음벽도 설치될 정도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기피 시설일 수가 있어요. JC가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뭐 노선 변경이다. 이거는 저는 사실 납득이 좀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당초에 양평고속도로를 내주는 게 15분, 30분 정도에 서울에서 오갈 수 있도록 그 자체가 특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양평고속도로를 애당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줬다. 그럼 이거 특혜라고 문제 제기해도 약간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노선 변경인데 그 노선 변경된 것이 종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변화 자체가 해당 김건희 여사 소유 토지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문제 제기 자체가 이 구성이 안 맞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기천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양평 국민들한테 큰일 납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 2007년,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양평 국민들이요 그 두물머리 인근에 뭐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주말만 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1시간씩 걸려요. 근데 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20분, 25분이면 왕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 그게 2017년도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타를 진행하죠. 근데 예타를 해봤더니 BC라고요. 비용 편익을 따졌을 때는 이게 조금 비용보다 편익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BC를 따질 때 1보다 아래가 나오면 허가가 안 나는데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통과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양서면이 어렵사리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2020년까지 예타가 다 마무리가 됐으면 21년까지 마무리가 됐죠. 21년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토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들어선 국토부에서 양평군에다가 이거 강성면으로 좀 바꾸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께서는 변동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국민한테. 백지화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백지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찜찜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이 본인 스스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그 동기를 방송에 나와 설명을 다 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이게 지금 뭐 어떤 이 동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문재인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그 양평 군수가 네네. 당정협의를 통해서 네.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평군 전체를 놓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양평군의 양평읍이라는 데가 가장 중심지예요. 거기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전 그 노선을 따지다 보면 두물머리를 통과하지만 서울 사람들 편의만 증진된다는 거예요. 양평에 있는 주된 사람들의 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경된 노선이 더 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안을 줬는데 그 중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 안이 괜찮겠다라고 정한 거고 확정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동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만약에 그 동기 확인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확인했는데 그 동기가 맞다라고 치면 그 의혹을 거둬야 되는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찾아가서 양평 국민들을 만나야지 왜 현지만 보고 옵니까? 아니 이게 의혹을 뭐가 걷어졌습니까? 아니, 설명을 그 다 말로 했잖아요. 설명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백지화하는 거 어처구니가 아니겠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추진하세요. 김건희 여사 정부 일가의 땅이 확정지에. 거기 있는데 그냥 뭐 전임 군수가 또 민주당의 군수가 건의를 했다.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강성면은요 비용 자체가 2kg에 665억이 늘어납니다. 2kg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1,300억이 더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강남하고 엄청 가깝습니다. 두물머리는 멀어요.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강남하고 가까운 거는 강남의 개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특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모든 고속도로의 종점은요 신도시 개발의 어떤 근원이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종점이라는 것이 버스 정류장 종점이 그런-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게 저- 제시 저는 개념이에요. 취재를 다 해봐서 압니다. 자, 그 두 번째. 종점을 자, 500, 하나만 더 봐. 잠시만요. 예, 먼저 말씀하시고요. 500m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 그러니까 일가의 땅에 그대로 종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토부나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건 500m가 떨어져서 이격이 돼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말들이 자꾸 바뀌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건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이 봐서는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땅에 왜 이렇게 종점을 갑자기 바꿨지 이례적인데? 라고 했을 땐 그냥 털어내면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즉시적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시키고 조사감사 받겠다는데 조사감사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당 수사를 그렇게 막 합니까? 이전에 국정농단 시절에 그렇게 윤석열 했어요. 정부는 막 하잖아요. 자 수사 단서가 있어야 수사하는 거죠. 거기에 노선이 변경됐다 그래서 외압 이런 사실 수사 단서가 안 나오는데 바로 수사합니까? 고발하시라니까요. 고발하시면 돼요. 고발하시면 인지를 수사하겠죠. 하셔도 돼요, 충분히. 네. 자, 그럼 두 제가 번째. 예. 그 종점에 대한 설명 아까 주셨는데 500m든 어쨌든 간에 현재 남양평 I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만 건설이 되면 1, 2 건설되든 1, 2 건설되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특혜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건설하게 되면 거기 있는 땅들은 30분 내에 들어오니까 어떤 IC를 통해서라도. 근데 양평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노선 변경이 특혜라는 것은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듣고 두 분 말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양평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뭐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추진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권의 잘못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저런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민주당도 문제이고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생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양평 국민들의 입장을 내시겠죠. 어쨌든 양평 국민들의 입장을 내면서 국민들의 수요가 녹아나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해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추진한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든 오해를 사요. 저렇게 우리 부대님 말씀처럼 의혹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평 국민들께서 일어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양평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이 전 맞을 것 같고 아마 원희룡 장관도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에서 뭔가를 결정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오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참 이게 원희룡 장관 너무 유치하신 게요.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백지화를 던져서 결국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해서 백지화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혹 제기하면 다 국채싸움 중단할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중차대한 10년 이상 걸린 국책사업은 뭐냐? 양평 국민들한테 민주당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백지화했습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탓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민주당 탓이다. 근데 이게 또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 보더라도 갑자기 10년 동안 있던 게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땅이 있는 종족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이상한데? 좀 들여다볼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의혹 수준을 가지고 국책 사업을 취소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상이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면 맞아요. 예컨대 원래 노선하고 기존 그 변경된 노선을 비교해 봤더니 뭐 환경적 영향이나 아니면 교통 그 편익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절대 다 맞지 않더라.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로 옮겼느냐?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옮긴 거 아니야? 이런 의혹 제기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교통 편익이나 환경 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측면 이런 소위 말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의혹 제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양서면으로 한 거는 이미 예타가 끝난 거였어요. 아니 예타가 끝나서 종점이 마무리가 돼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공문이 바뀌어요. 22년 1월부터 각 기관에다가 강상면으로 지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타가 끝나고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는 20년 들었는데 동안 2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딱 2번 있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주민들이 뭐 조금 하면은 금방 뭐 그 국책 사업의 종점이 바뀐다고요? 자료를 보시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년 딱 2번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그건 설명 다시 했어요. 예. 1999년부터 네 24건 중에 네, 24건 14건 있었다라고 14건인데 이 고속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건 그러니까 없어요. 국토부가 자기들이 찾은 예가 적어서 다시 찾아서 얘기를 했어요. 쥐어 짜냈겠죠, 뭐 위에서. 알겠습니다. 좀 그럼 믿읍시다, 요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근데 이 전면 중단, 이 백지화 이 부분이 원희룡 장관과 그럼 대통령실과 충분히 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큰 사업인데요. 제 추측은 예. 아마 교감은 없고 원장관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원장관이 대통령실이 이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원장관이 저렇게 흥분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책임이 원장관한테 가고 있거든요. 예컨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업이 추진됐다면 원장관에 대해서 원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원장관이 단독으로 알고 진행했던 사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원망은 다 원장관이 듣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추진한 본인이 들어와서 추진한 것들은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단시킨 부분은 이제 중단 이후에 재추진에 대한 어떤 동력이 생기면 그때 추진하겠죠. 그건 뭐 고속도로 자체를 네. 백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장관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는 없고 본인이 와서 새로 추진한 부분만 백지화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민주당 대통령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저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해서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관련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타 사업은 기재부, 국토부, 양평군입니다. 근데 기재부 총리가 아니 장관이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당연히 대통령실과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원희룡 장관의 그 기자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논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논의 얘기는 안 하고 이건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결국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라고 방송에서 밝혔어요. 아니. 최근에
저희 아까 저희 기자회견을 보시면 논의가 있었습니까 했으면 논의 없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건 제가 책임집니다로 말을 건너뛰었다는 예,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는 진행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